자, 내일 말할 진실,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까? 어, 일단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엄마가 외삼촌 되게 믿고 되게 약간 믿었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트루시카라는 그 작은 인형, 그 한 인형 사이에 그 작은 인형이 있고 또 작은 인형이 있는 그런 인형을 보고, 어, 사람도 이런 것과 같다. 어디쯤은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 말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엄마가 외삼촌에게, 속은 뭔가 이유나 외삼촌을 되게 믿은 이유와 또, 진짜로 또 이 마트리오시카처럼 진실이 이렇게 안에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음,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어, 일단 첫 번째 음, 질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어머니가 여기 나오는 엄마가 그 외삼촌을 굉장히 믿은 건 오히려 자신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잘 아니까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음,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엄마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외삼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외삼촌이 그저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을 자신이 모르다 보니 더욱더 약간 믿게 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 외삼촌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믿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잘 아는 사람을 되게 믿고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약간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엄마와 그리고 외삼촌을 보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하경이 이야기가 쓰임이 조금 어려운데, 뭐 하경이 너라면, 너의 외삼촌, 그러니까 너의 그거, 그 하경이가 지금 형제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사촌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이야. 그럼 너라면 투자 안 해? 아하. 너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외국 나가서 잘 살고 뭐 하고 있다고 하면 뭐 막 불신해? 야, 저게 의심스러워 막 그래? 아니요? 어. 약간 오히려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야? 아, 너도 그럼 똑같이 당할 거 아니야? 네. 어. 아, 그래서 약간 아, 예, 신기했어요. 저는 아. 평소에는 그럼 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하, 약간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결국은 이 외삼촌도 자신이 하는 일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당할 그거긴 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그 음,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관계와 투자를 구분지어야 돼. 음, 근데 뭐 많은 사람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관계와 투자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경이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투자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돈 거래할 일을, 금전적 거래할 일을. 근데 그걸로만 봐야 돼. 그런데 그거를 뭐와 관계하고 자꾸 이렇게 섞어서 봐.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이 하경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하경이가 안 돼요. 싫어요. 돈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음, 근데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 안 돼요. 싫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야. 왜? 관계하고 돈하고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하고 친한 거는 친한 거고
돈 거래는 돈 거래라는 거야. 별개의 일이라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엮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엄마가 외삼촌과에 대해서 당연히 외삼촌 자기 그 뭐야 그 혈연이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믿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히. 일이지. 가족관계 그 혈연인데 못 믿는다? 그럼 우리 인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음. 하기가 엄마 아빠를 못 믿는다? 세상 살기가 엄마 아빠가 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투자라고 투자. 그 투자의 문제는 철저하게 별개의 문제고 엄마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물론 외삼촌이 나쁘지. 사기를 친 거니까. 근데 외삼촌이 친 사기 못지않게 음.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싶은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음. 어떤 책임이 있어? 어, 그냥 응,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 약간 그 외삼촌도 물론 투자를 해달라고 응, 해서 처음에 돈을 이제 받았지만 응. 어머니도 이제 이자가 더 되게 빨리 많이 오는 걸 보고 돈을 벌고 싶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욕심에 이제 돈을 더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거지. 결국 엄마가 그렇게 한 거는, 물론 이 엄마한테 너무 야박한 얘기지만, 엄마가 이자 받는 재미에, 돈 더 벌 욕심에, 어?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판단을 한 거란 얘기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위, 많은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지. 거저 눈먼 돈이 나한테 굴러 들어올 리가 없는 거야. 근데 눈먼 돈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면 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음. 물론 운 좋게 그 리스크를 피해 가면 그래서 이익만 따기를 바라고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음.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적은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그 폭탄을 음. 또 안아야 되는 그런 게 세상 전체의 어떤 그런 구조 아닌가 싶은 거지. 음.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도 앞으로 사실은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쌤도 할 말이 없어. 나도 안 돼. 아, 그리고 쌤 역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기를 당한 일이 몇 번 있어. 근데 그 것들의 이면에는 결국은 뭐야? 이자를 은행이잖아.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럴듯해.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아. 음. 알아볼 수 없어. 내가 그러면 이제 저기를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도 바쁜데, 음. 뭐 시간 내서 가고 뭐 이런 거, 심지어 선생님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사기꾼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좀이라도 찾아내려고 막 노력을 해. 변호사 되고 막 해. 근데 선생님은 그것도 안 해. 왜냐면 그럴 시간도 없었어. 음.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런 투자를 한 게 결국은 어리석은 거고 그냥 그 값비싼 아주 비싼 수업을 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경이한테는 선생님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거를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변호사를 둬서 소송을 하잖아. 근데 그 변호사마저 사기꾼인 거야. 그러니까 그 변호사마저 사기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기꾼이라는 게 진짜 그 앞에 사기꾼과는 달리 변호사가 부추겨. 내가 그 뭐야 소송을 하면 그걸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을 해. 근데 소송하는데 공짜가 아니거든. 비싸지 않아요. 변호사 비용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 근데 문제는 그 사기꾼이 이미 뭐해? 이미 없어. 돈을 다 빼돌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사기당해서 돈 잃어. 변호사 비용에서 또 돈 손해를 봐. 그 기간 안에 심적인
압박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만시창이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변호사를 써서 효과적으로 빨리 대응해가지고 자기 저기를 또 챙기는 사람도 있어. 그 와중에도. 그런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경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선생님이 만약 조언을 한다면 만약 그러셨다면 관계와 투자를 뭐 하라는 거야? 네. 분리해 생각하고 투자는 철저하게 아까 말한 대로 안전성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게 그나마 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하경이가 말한 그 이야기가 한 축이잖아.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엄마의 투자의 실패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뭐야? 상황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네. 이야기가 그 한 축인데 내일 말할 진실에서의 그 중심적인 축은 뭐야? 이야기 중심적인 축은. 그, 임 선생과 예주와 세아의 응. 그래서 작품. 하경이가 판단하는 진실은 뭐야? 사실, 저는 응. 솔직히 말하면 예주를 응. 이렇게 지지한다기보다는 예주의 말이 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응. 왜냐면 아. 그 예주가 응. 사실 예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응. 응. 세상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일단 이 학교에서 지내고 또 친구들과 지내는 응. 속에 자신에게 이득이 될 어. 일이 아니고 또 응. 자신에게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을 이야기도 아닌데 이 그렇지. 이야기를 밝히는 거는 정말 약간 진실의 편에 서고 싶다는 느낌이라 응. 예주의 진실은 응. 또 사실이지만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건 사실 응. 이 예주를 지지하지 않고 또 뭐 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예주의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약간 더 방해가 방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 그 예주 이야기가 진실이 아닐 수 있는 증거를 내거나 이런 역할인데 사실 이런 이런 약간 예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도 사실 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본 진실이라 약간 어 되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약간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진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렇지, 그렇지. 하경이가 좀 잘 얘기했는데 그 복잡성. 그게 하경이가 살아오는 삶이에요. 현재 삶.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동화 속에서는 명확하잖아. 권선징악. 어?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고. 그게 이제 동화의 세계, 어린이였던 그런 세계.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설의 어떤 그런 차이들. 그리고 이제 동화가 아까 그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명확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평면적 구조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복잡성, 각각이 사람들이 진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얽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화와 소설의 어떤 그런 차이들, 어린이 문학과 청소년 어른 문학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그 부분을 찾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경이가 어쩌면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은 뭐 지금도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세상은 이렇게 평면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논리가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자, 근데 하경에게 선생님 하경이 머리를 더 터지게 할 만큼 그 복잡성을 얘기를 하자면 하경이 아까 말했어. 아니, 그 피해자가 그걸 밝혀서 자기에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하겠냐. 어? 그 어쩌면 수치스럽고 이런 일을 밝혔을 때는 그야말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 건가 라는 부분들. 맞는 얘기. 그리고 그런 입장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음, 피해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지. 그 사람 자체에 약간 뭐 이렇게 음, 정신병력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는 이유 없이 상대방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뭔지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뭐 하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게다가,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내가 음, 못 갖는 거. 그러면 아예 뭐 해버리자? 망가뜨려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실이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아까 지금 하경이처럼 아니 자기에게 사람은 모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 얘기는 진실이다. 이런 논리 구조 속에서 가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딱 명확해.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이 사실이라는 얘기. 자, 제목이 왜 내일 말할 진실이야? 음, 이 동화 속 제목이 내일 말할 진실은 이유. 이 내일 말할 진실의 주체는 누구야? 주체. 누구 입장에서 내일 말할 진실이야? 어? 예주, 예, 예주, 예주가 주인공인가? 쌤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세아가 주인공. 예주 입장에서 내일 말할 진실이? 예주가 진실을 말 안 한 게 있어? 아직? 세아. 세아 입장에서 내일 말할 진실이라면, 그러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뭔 거야? 음, 하경이가 예주의 말이 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네. 작가가 바로 하경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음, 그게 바로 내일 말할 진실. 세아가 오늘 말하지 못한, 어제 말하지 못한 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아는 어느 입장에 있었어? 세아 입장은. 처음에는 아닐 거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응, 읽으면서 응, 또 처음에는 임 선생을 약간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응, 약간 그 컵에 묻어있는 응, 그 붉은 빛깔이나 응. 아니면 또 임 선생의 논리 정연한 거짓말일 수 있겠다는 걸 통해서 이제 점점 예주의 축에도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 세아는 처음에 임 선생이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이 맞아. 음, 그런데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뭐 립스틱 자국이라던가 시계라던가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왜 갑자기 셀카를 찍자고 했겠느냐라던가 뭐 음, 이런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선생님의 이른바 알리바이에 조작된 음, 알리바이에 동원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니기에 어? 내일 말할 진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럼 아까 하경이가 처음 말했던 그 외삼촌의 이야기와 지금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근데 이 한 작품 안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음, 어떻게 만날까? 음,
그 엄마가 음, 외삼촌의 모습을 보고 음, 사실 처음에 거짓이라고 느끼지 못했고 음, 또 나중 가서도 음, 어 외삼촌의 속에는 진실이 있을 거다. 또 음, 약간 왜냐면 돈을 결국은 돌려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이 세아 입장에서 음. 어 이 임 선생의 진실은 뭘까? 또 혹시 이 주인공도 외삼촌의 진심을 이제 믿었던 엄마처럼 이 임 선생의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은 모른 채 방만 보고 이제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것 해서 사람을 마트리오시카라는 인형에 비유해서 표현한 게 그게 이제 임 선생과 외삼촌이 맞닿아지는 부분이. 그렇지. 하경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어, 임 선생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고, 능력자야. 음,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음, 좋은 사람이어야 해. 음, 그래야 내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아. 근데 객관적으로 밝혀진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작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경이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살다 보면 우연찮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 저 자식이 응? 겉모습과 그 속이 뭐가 다를 거야. 제가 지금 날 향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의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내가 아주 달라요. 그 그리고 선생님이 또 아는 사람 달라요. 선생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세상에는 사기꾼 천지라는 거야. 나쁜 사람 천지라는 거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늘 자기가 긴장하고 속지 않게 해서 애쓴다는 거야. 선생님이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나쁜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 있는 거지. 대부분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난 살면서 나쁜 사람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나쁜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 물론 뭐 사기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선생님 삶에서 일부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 걸 빼먹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늘 경계하며 살면 사기를 안 당하겠지. 음, 선생님처럼 그냥 다 믿고 살면 음. 사기를 당하겠지. 자, 이러면 어떤 삶이 나은 삶이야? 지금 쌤이 이렇게만 말하면. 그렇게만 말하시면 사기를 안 당하는 삶이. 늘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은 삶이지. 그렇잖아. 음, 그런데 문제는 늘 그냥 믿고 살아. 그 마음이 어때? 불편, 편해요. 불편하죠. 늘 경계하고 의심하며 살아. 마음이 어때? 불편. 불편하잖아. 그런 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 어떻게 돼? 쌤은 늘 마음 편하게 살다가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야. 그 비용 지불하는 거야. 그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씩 지불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쌤은 쉽게 말하면 보험을 안 드는 거야. 하고 안 일어날 거야 하고 하다가 하고 팡 터지면 그냥 그 돈을 생돈 물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늘 의심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돈을 계속 모으는 거야.
음, 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모르지. 어? 계속 의심했는데 하나도 안 걸리는 것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안 걸리는 건지 음. 아니면 안 걸릴 건데 괜히 쓸데없이 의심해갖고 왜 보험료 괜히 기껏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을 때 어? 그럴 때 내가 괜히 그 보험료 지불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후회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죠. 근데 모른다는 거, 모른다. 결국 그렇다면 하경이가 하경이가 선택할 문제이고 어쩌면 그건 선택도 아닐지도 몰라. 하경이가 타고 나기를 하경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지. 하경이는 어떤 스타일 같아? 너 스스로가 봤을 때? 어, 저는, 응. 어, 약간 굳이 약간 선택하자면 어, 약간 한 번에 다 갈 것 같은. 아, 너도 세상이 별로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그 하경이가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일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야. 하경이가 그런 거는 하경이 부모님이 잘 커버링을 해주셔서 그래서 너가 그런 일에 당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렸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경이 주변에 늘 좋은 인연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별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음, 쌤 그래서 늘 그렇게 그 쌤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쌤이 기도할게. 하경이 주변에 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를 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이 작품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같은 소재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야기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게 뭐야? 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없었어? 아, 이거 이 얘기랑 비슷하다라고 느낀 거 없었어? 아니, 아니, 더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 더 쉽게 얘기할게. 자, 이 내일 말할 진실이 성추행에 관한 거잖아. 이런 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뭐야? 음. 이야기 읽은 지 오래됐어? 아니요, 아니야? 어. 자, 제일 마지막 얘기가 뭐야? 제일 마지막 얘기. 마지막. 제일 마지막 얘기가 뭐야? 아, 응. 네. 그게 뭐야? 그 제목, 그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얘기가. 그날 밤에 생긴 일. 그날 밤에 생긴 일이 뭐야? 그 주인공이, 응, 어, 그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응, 어떤 사람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응, 그 사람이 신고를 한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이 신고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뭔가 흡연이라는 응. 약간 그 신고의 결점이라고 하면 결점의 부분이 충돌하면서 갈등하는. 그렇지. 근데 왜 쌤이 내일 말할 진실과 그날 밤에 생긴 일이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걸까? 어, 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 약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응, 일단 이 주인공이 신고를 한 다음에 응, 어 이제 약간 진실을 알고 응. 또 뭔가를 이 사람이 이제 알지만 이제 찜찜한 느낌을 외면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찜찜한 느낌 외면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처음에 음, 이 사건을 신고를 했는데, 음, 이게 처음에 종결 처리를 하겠다고 음, 한 부분에서 음. 이 주인공은 음. 조금 이 사건을 약간 외면하고 진실을 알지만 조금 그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자기가 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에 네, 그만둬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그렇지. 뭐 그런 면도 있겠네. 내일 말할 진실에서도 아유 뭐 그거를 파헤쳐, 그냥 생각이 복잡한데 아니면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또 음, 이 주인공도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 걸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진실이 뭘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잖아. 네. 내일 말할 진실에서도 역시 주인공 역시 뭐해? 논리정연한 거짓말은 아니. 그래도 제 진실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내 확신을 못 갖잖아. 쉽게 말해. 확신을 못 갖잖아. 그런 점이 비슷한 거고. 그 선생님과 이 시의원이가 뭐 이렇게 나오지? 지방 유지로 나오지? 네. 그 두 인물도 같은 거 아니야? 네. 어떤 점에서 같아? 네? 그 두 인물이 어떤 점에서 같아? 학, 어, 그 선생님과 여기 그 지방 유지 그 사람, 두 사람 인물이 같은 점이. 일단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위도 높고 음,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계층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임 선생도 임 선생이 없으면 그 대입 그렇지. 결과가 처참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이 음, 사람은 시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영향력도 크고 그런 사람일 건라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또 진실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인물들 둘이 이제 이 학생이란 위치에서 보기엔 지위도 높고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맞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설마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평판이 있는 거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이 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 옥의 티는 감춰주는 게 좋다라는 논리도 있다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추악하다? 음, 아니면 위선적이다? 음,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이게 좀 상당히 미묘한 얘기고 뭐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 보기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음, 그렇다고 쌤이 그 사람들을 면피 뭐 그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환상을 만들고 있어.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이면 저 음, 사람이 능력자면 저 사람에게 과오가 있어서는 안 돼.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뭐야, 그 훌륭한 선생님의 탈을 쓰면서 성추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라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뭐야, 합치를 못 시키는 거야. 음, 그동안 우리는 성추행이나 이런 거는 아주 나쁜 놈, 인간 쓰레기. 음, 이런 사람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조폭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 왜? 그건 그럴 만한 놈이니까. 아,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 웃는 얼굴로 저 착한 얼굴로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는 거야. 근데 과연 그게 정당할까? 음, 아니, 그걸 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음, 하경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어? 평소에 껄렁껄렁거리는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하경이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돼? 네? 하경이 너가 거짓말했을 때 더 비난을 많이 받아.
아니면 껄렁껄렁한 애가 거짓말 한 거나 하경이가 거짓말 한 거나 거짓말만 떼놓고 봤을 때 둘이 같은 거면 그냥 똑같은 양만큼 받았는데 현재 사회적인 비난은 하경이 너가 거짓말하면 더 큰 비난을 받아. 왜? 평소에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음. 위선. 위선이라. 어? 평소에 지가 바른 말 그렇게 하더니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을 해? 음. 너무 추악해. 라고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음. 뭐 교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뭐 하면 음.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 음주운전 하거나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 어때? 정당의 부당해? 타격 무게는? 음. 그냥 그 사실 자체만 보면은 음,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들을 약간 믿고 존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믿고 존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에 음. 올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니 왜 내가 한 것만 나만 뭐라고 그래? 어? 나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나 음주운전 한 만큼만 처벌해. 음. 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내가 왜 판사라는 이유로 왜 나를 더 처벌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어. 근데 음. 그거에 대해서 만약 반박한다면 당신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신이 누려왔던 받아왔던 존경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존경으로 사람들이 보냈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뭐야? 반대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더 큰 책임과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선생님의 문제, 이 시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사실. 그렇게 그런 음란행위를 저지르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 학생을 약간 상대로 먼저 변호사에 선임하고 뭔가, 아니, 네.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지위가 학생보다 높다는 걸 일단은 알고 있는 상태로 보여졌고, 또 음, 그런 걸로 또 약간 좀 이 학생의 약점을 잡아서 약간 한 것 아닐까, 이런.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진실을 감추려고 그런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하나의, 그게 제일 큰 문제지. 그리고 거기에 바로 자기의 권력의 힘을 이용한 거. 음. 그러니까 그 점은 명백하게 가장 크게 비난받고 가장 크게 비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아까 성추행을 하고 음란행위를 하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잘못이고 물론 그것도 비난을 받아야 돼.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되게 좀그 민감한 얘기인데 사람이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러면 지금 선생님이 또 이제 학경으로 또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 다 누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럴 여지를 가지고 있어. 음. 다만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잘 이제 뭐해? 절제하고 어?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쌤이 굳이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0이면 100 모두가 다 훌륭하고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 음. 쌤이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함께 봐야지 그 과가 있다고 해서 과오가 있다고 해서 그 과오로 그 전에 공을 다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공로, 잘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결점, 약점, 그,
뭐야, 5점 잘못된 걸 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덮, 커버해. 덮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선생님의 입장이라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용이는 또 뭐 학용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이 있겠지. 응?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이 내일 말할 진실과 그날 밤에 생긴 일이라는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혹시 알아? 우리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 그, 음, 응.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사회로 휩쓸었던 광풍이 있었는데 뭐 광풍이라고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그 또 변화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운동 미투 음, 미투 운동 들어봤지? 네. 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어? 어, 어, 약간 약간 자신이 당했던 사실을 숨기던 것을 음, 어떠한 사람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놔둬라는 뜻을 가진 걸. 그렇지. 우리 안에 수면 안에 잠겨 있던 그 부분들이 오픈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 안에는 바로 남성의 권력 음, 께서 신음하던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아까 이제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 그걸 밝혔을 때 세아에게 이득이 음,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자기가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을 때 오히려 그 전, 그 이전의 어떤 사회적 시선은 세아에게 오히려 2차 가해가 가는 거야. 음, 너가 그러길래 왜 남자랑 단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음, 너가 먼저 그 선생한테 뭐야 꼬신 거 아니야? 음, 야시시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난들 또는 쟤는 성추행 당한 애야 더러운 애 이런 식으로 그 가해한 사람을 비난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역시 따가운 그런 시선 이상한 그런 시선을 보낸 게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성폭행을 당하고도 말을 못해. 그걸 꺼내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성추행, 성폭행 하는 그런 남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 거야. 그걸 문화라고 여기는 거야.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심지어는 막 그걸 떠벌려 자랑해. 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자랑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명백한 범죄다. 라는 것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밝힌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지. 그래서 실제로 유력한 대통령 다음 후보였어, 우리나라. 그 사람이. 그런데 비서의 그런 성추행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몰락하고 감옥까지 갔어. 실제 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 그러면서 그 비서에게 엄청나게 그 비난이 쏟아진 거야. 음, 너가 꼬시려다가 안 되니까 너가 지금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너가 왜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음, 또 그 다음에도 뭐야. 어떤 서울시장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받던 사람이야. 근데 그 비서와 관련되어서 이런 성추행 사건 관련돼서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지. 음, 그러면서 그 비서에게 지금도 비난이 엄청나게 가. 너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이 음, 죽었지 않냐. 그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손해냐. 너 하나 그냥 그것도 뭐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 음, 좀 당한 거 너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 훌륭한 시장이 계속 훌륭한 일을 했을 텐데. 어? 음, 이게 뭐냐. 이거 내일 말할 짓이랑 똑같잖아. 네. 그 선생님이 있어야 애들이 대학 잘 가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어? 네가 그 뭐야, 성추행 조금 당했다고, 어?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이 난장판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음, 그 정도 결점은 뭐야? 눈 감아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거냐. 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근데 말하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럼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음, 그 사람이 유능하다는 이유로 그 성추행하는 그 전력이 있었을 때, 어? 그 것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 관계 없으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가? 아니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성추행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여기에 같이 섞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뭐야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아까 쌤이 돈 문제하고 어? 관계의 문제를 나눠 생각하자고 했잖아. 근데 과연 이것도 그러면 성추행의 어떤 그런 문제와 능력의 문제를 나눠 생각할 문제인 건가? 아니면 그것들은 나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건가? 그런 부-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건 있어. 성추행했던 사람들이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있어. 음, 왜? 왜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전과를 갖고 있으면 그 취업에 제한을 두거든? 학원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거에 취업에 제한을 두거든? 왜? 어, 아직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 재차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취업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뭐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 필요한 조치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직업 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음, 근데 그 사람을 미리, 사전에 이 사람을 죄를 저질 거라고 뭐 하는 거야? 미리 예단하는 거잖아. 그럼 그런 예단이 과연 정당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논쟁이 있는 거지.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그런 뭐야, 취업 제한이라는 거 역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 벌의 일종이다. 그것 때문에 음, 그것들은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면 그렇게 큰, 어, 벌을 받는다. 라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억제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또 제공하기도 하는 거지. 어. 자, 또 어떤 얘기 하고 싶어? 두 작품 얘기했고. 또 그 어머니가, 아니, 아니, 버티고, 네. 어, 어, 얘기해. 어머니가 약간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어, 부분과 그리고 이 친구랑 이런 문제가 결합된 얘기에서 저는 그, 어, 이 어머니가 그렇다면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결국에 얻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었을까? 또 진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문제가 조금 흥미로웠어요. 진실은 뭐야? 네? 진실은 뭐야, 학교? 제가 버티고, 어, 보는 진실은 그, 어, 뒤에서처럼, 음, 이 뒤에서 나온 김춘복 씨라는 예시처럼, 음, 결국에 아버지도 음, 이제 자신이,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셨을 거고, 또 가장으로서 뭔가 이 일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셨을 거고, 또 한순간에 자신이 조금 눈이 좀 안 좋아지고, 또 자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이유로 한순간에 이 일을 놓기도 어려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진실 아니었을까. 근데 어머니도 사실 저는 어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쓰셨던 걸 정리하면서 약을 발견하시고 이런 걸로부터 어머니가 분명히 아셨을 거라 했는데, 이것도 또 이거는 조금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진실을 자신이 마주했을 때 자신이 너무 힘들 것을 예상하고 진실을 알지만 그게 진실임을 외면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임 선생이 이야기에선 뭐와 다르게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진실은 어떤 진실은 오히려 알았을 때 힘들어 진실을 알아도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지. 뭐, 쌤이 하경이가 지금 본 것들에 대해서 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버티고라는 작품이나 내일 말할 진실이나 쌤이 같다고 보거든. 내일 음, 말할 진실에서도 주인공 역시 처음에는 그 임 선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음, 버티고에서 어머니 역시 선생님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아빠가 약을 먹고 아빠가 아팠다는 걸 아는 게 아니야. 그걸 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능한 남편이야. 음, 훌륭한 남편이야. 근데 그 훌륭한 남편이 그런 사고, 그런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음, 그건 너무 불명예스러운 거야. 음, 남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남편의 명예를 자기는 살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음, 그래서 남편의 실수가 아닌 기체의 결함이거나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음, 그 일은 어떻게 또 사건이 옮겨가냐면 기체 결함을 갖고 있는 그 비행사가 그, 음, 그 비행기 제조회사 그 거대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럼 또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 내가 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거를 뭐함으로써 알겠, 밝혀줌으로써 앞으로의 사고도 예방하고 저 거대 기업의 저 탐욕, 음, 책임지려지 않은 태도 이런 걸 밝히는 게 내가 정의의 사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엄마는 스스로 생,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하경이가 말했던 그 아버지의 약봉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이제 이 엄마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음, 계속 자기가 생각한 진실. 우리 남편은 훌륭한 군인이야. 훌륭한 조종사야.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음, 애쓸 건가? 아니면 객관적 진실을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진실이라는 것들이 내가 이미 결론낸 진실이 있는 거야, 사람들. 음, 그리고 객관 속의 진실이 존재하는 거야. 그 부분도 이제 논쟁이 있는 거야. 과연 객관적인 진실은 존재하는가? 음, 아니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진실이라는 것들을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은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작가는 폭로하고 있는 거지. 음, 우리 스스로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가 만든 진실의 그 벽 안에서 그냥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하경이 말대로 객관적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음, 근데 그게 이 엄마만 그럴 거냐라는 얘기. 우리도 그런 건 아니냐는 얘기. 음, 내일 말할 진실에서와 차이점은 그 주인공은 그런데 진실을 말하려고 해. 음, 내일 말할. 그 자기가 믿었던 존경했던 그 선생님, 자기를 보호해줬던, 자기가 따뜻해줬던 선생님을 과의 관계를 끊고
그 친구. 자기 잘 모르지만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진실에 편을 들어서려고 해. 근데 거기는 사실은 나름 명분이 있어. 음, 그나마. 어? 근데 버티고 해서 이 엄마가 그 대기업의 어떤 그런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그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엄마가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음, 어떤 명분도 없고. 그냥, 아, 내가 착각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다 내 항복을 해야 돼, 항복을.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 그런 것들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또 어떤 어, 더 할 얘기, 어, 어, 하나 더 있는데, 음, 그, 그, 빛나는 흔적이라는 거에서, 음,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물론 그 인질 얘기도 나오고, 뭐, 형을 아는 이런, 흥미로운 되게 이야기도 나오지만, 음, 진짜 되게,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음, 이제, 그, 형의 죽음이란 부분이었는데, 음, 형이 이제 그 어느 날에 이제 학원에 음, 대중교통을 음,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원장님이 어 하얀색 제네시스가 갈 테니 그걸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둘 다 이제 죽은 걸 보니까, 사실 이 일이 되게 많은 한 일이 겹쳐서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뭐 아버지도 갑자기 노파를 데려다 주느라 그 음, 애를 데려다 줄 수 없었고, 엄마도 그 축구 그것 때문에 일이 있었고, 또 대중교통도 이제 또 되게 타기 어려운 조금 상황 속에도 있기도 했고, 음, 또 결국 그래서 학원 선생님의 원장님의 아버지가 갔고, 결국 결말은 둘 다 죽음이라는, 그 학원 원장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의 죽음이라는 결말이지만, 그 결말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형이 죽고 나서 그 많은 일이 겹쳐진 일을 보고, 사실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부모님은 이 애가 죽은 것을 사실 되게 억울해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키웠고, 또 과거를 지망할 만큼 되게 유능한 아이였고,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누구의 책임도, 아니, 물론 음, 음,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사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고의도 없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때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한영이가 얘기한 부분들이 이 이야기의 발달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 음. 그로 인해 상처받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왜 제목이 빛나는 흔적이야? 그 인질로 잡혔을 때 그 형의 사진을 보고 이제 형과 연관이 됐고, 그런 걸 보고 이 주인공이, 형은 죽었지만, 어, 별이 빛나는 흔적을 오래전에 죽은 별이 빛나는 흔적을 보내듯이 생각지도 못하게 형의 흔적을 찾는 걸 보고, 자신도 이제 시간 속에 의미 있는 흔적은 하나 남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나는 이야기라. 어, 그 부분이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아닌가라는 거지. 형은 죽어서 떠나서 슬프지만
그의 삶의 향기, 음, 그가 살아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삶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결국 그 형을 떠나보낼 수 있는 거야. 음, 그 엄마와 가족들에게 그 형이 너무 존재가 큰 거기 때문에 형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살 수가 없어. 그동안. 근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그 형의 삶이 아름다웠고 잘 살았고 그걸로 된 거야. 그러면서 형과 형의 죽음과의 어떤 그런 이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본 거고 뭐 그런 거지. 그 사고에 대해서 누가 물론 고의로 무슨 뭐 음주운전을 했거나 뭐 내가 죽이려고 했거나 그럼 당연히 책임 있는 거지. 하지만 뭐 이 아빠가 바빠서 못 데려들었고 뭐 했고 이런 거는 그건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야.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누구나.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당면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내가 뭘 했으면 좋은 그런 거 없고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는 게 누구나 또 사람의 마음이. 음,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거지. 그리고 음, 그걸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지. 그걸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쉽진 않지만 그래야 하는 거지. 선생님 오히려 빛나는 적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막 블랙 코미디, 블랙 음, 코미디다. 뭐 얼마나 그 엄중한 상황이야 사실은 그 상황이 인질고 막 엄중한 상황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착오로 인해서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어떤 그런 어설픈 어떤 그런 상황. 그 인질 납치범들도 보면 어떻게 사실 극악무도한 납치범이라는 인상이 나고요, 납치범이. 근데 사실 그 납치범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가드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인 구달. 제인 구달 음. 알지? 네. 이번에 간 탄자니아에 같은 우연히 지금 그 목표로 간 게 아닌데 탄자니아가 바로 제인 구달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더라고. 그리고 탄자니아에 제인 구달 박물관을 짓고 있더라고 지금 쌤이 음, 가는 거 우연히 가서 봤는데 내년인가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그 제인 구달의 전기문이야 전기문. 근데 쌤이 제인 구달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 그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제인 구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기문. 그래서 위인전하고 전기문하고 위인전이 전기문 중에 일부인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양의 어떤 그런 전기문은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이것도 저기지. 내가 스님 혼자 꿈꿨던 제인구달의 모습 환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진 어떤 그런 사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음, 존경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쨌든 뭐 또 시험 기간 어쨌든 시간은 또 지나가 어쨌든 그 지나가는 그 시간 후회 없도록 또 학영이가 또 나름 또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 잘 지내고 안녕. 이야.